예, 희망맨의 주식 이야기 9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다우가 0.2% 빠졌고, 나스닥은 0.2% 올랐고, S&P 500은 0.03% 하락해서 마감이 됐는데, 지수가 이렇게 이제 혼조세다라는 거는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엇갈리게 반응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이슈가 하나 나왔고, 그 이슈가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고용 보고서, 일자리 보고서에 대한 어떤 쇼크,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연준이 긴축 속도 좀 완화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고, 반면에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온 거는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거는 또 이제 경계감이 되는 거잖아요. 뭐 내용들을 보면 8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23만 5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72만 건에서 75만 건 사이였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정된 수치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6월하고 7월 데이터가 좀 수정됐는데, 이제 그 수치하고 비교를 해보면 6월에 96만 명이 증가했었고, 7월에는 105만 명이 증가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3만 5천 건이면 7월 대비 4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급감을 한 상황이 생긴 거죠. 뭐 실업률은 예상치하고 부합한 5.2%이긴 했는데, 어쨌든 예상치와 대폭 차이가 난 거잖아요. 뭐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델타 변이 여파, 그다음에 이제 시기적인 영향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대체로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사람들이 외출 활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중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행, 뭐 아니면 레저, 취미 활동 이런 이용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관련된 일자리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구직자들 시각으로 보면 델타 변이 감염이 걱정되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아르바이트라든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건 아무래도 델타 변이 저렇게 확산되면 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인 어떤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델타 변이가 결정적인 역할이다. 이건 뭐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일자리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게 있었는데 델타 변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다수의 어떤 분석가들 인터뷰도 델타 변이 영향을 크게 받았어. 이런 어떤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시기적으로 이게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구인자나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구직자,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모처럼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다가 이제 여름이 딱 돼서 여행들을 많이 갔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노동 구직이나 구인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8월 중순 이전에 이제 조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볼 때 이게 또 이런 점도 일부는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더 큰 비중으로 투자들이 바라보는 거는 이제 델타 변이가 영향을 크게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어쨌든 고용 쇼크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긴축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연내 좀 어렵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분석가들은 이번에 나온 이제 고용 지표 때문에 원래는 이제 9월 FMC에서 테이퍼링 시작할 거야 라고 이제 신호 주고 한 11월쯤에서 시행하는 거, 이런 어떤 상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9월에 테이퍼링을 시행한다라고 언급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도 좀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저금리에 연준의 정책이 좀 천천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면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반면에 뭐 여행주, 항공주, 카드사 이런 거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죠. 여행 분야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라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해당 산업이 부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쪽에 매수가 좀 주춤하게 된 거고, 또 경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투자들의 어떤 업종 수급을 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이제 이게
경기에 대해서 우려로 또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우려가 좀 번지게 된 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실적으로 보면 연준의 정책을 뒤로 미룰 정도라면 경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이 일부에서는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반면에 아니다, 그렇게까지 경기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화이자 백신 승인되고 나서 접종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또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월급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잘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든지 있는 사람 월급 더 줘서 쓰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시간당 임금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더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접종자도 늘어나고 하면 다시 일자리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는 좀 둔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이제 임금이 올라갔다는 거는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국면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경기가 침체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어쨌든 20만 명대 이상 늘어난 것도 있고, 불과 이제 전달까지만 해도 100만 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논란까지 제기될 정도는 아닌 거다.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서 적어도 지수가 빠지지는 않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나스닥,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나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잖아요. 이제 저금리 기조에 이제 성장주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보면 내년도 말 금리 확률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이슈 있을 때마다 이제 내년도 금리 전망이 좀 출렁거리잖아요. 엄청나게 급변할 수는 없죠. 그렇긴 하지만 내년도까지니까, 내년도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급변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확률을 보면 일주일 전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39.4%였어요. 내년 12월. 이 내년도 말 기준으로 그때까지도 현재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39.4%였거든요. 근데 오늘 47.5%로 올랐고, 한 차례 정도 금리가 올라갈 거다 39.9%에서 36.7%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은 좀 천천히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정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성장주 기술주 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약보합이었고 대부분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또 0.42%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 시가총액 2조 5,500억 달러 이제 돌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스닥에서는 또 모더나가 이제 4.8% 정도 올라가면서 S&P 500 지수에 조금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램리서치 이런 종목군들이 또 한 2% 정도 올라가서 시가총액 최상위 기술주와 엔비디아, 램리서치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간 게 나스닥이 또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 전체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연준 정책 축소가 빨라지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인식한 거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 희망, 이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제 또 반면에 이제 보면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제기됐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날 사실 빅테크주가 올라갔잖아요. 빅테크주 중심으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더뎌졌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성장이 좀 둔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할 때 빅테크주의 매수가 좀 모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빅테크주들 강세장에서는 딱히 이게 수혜받는 업종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이게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고용 상황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소비 여력이 좀 둔해진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수출 조건이 또 약화된다라는 점도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어쨌든 달러가 약세 보였거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한편으로는 미국이 저런데 우리나라는 수출도 아직까지는 수출 지표도 괜찮고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든가 조금 성장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제 여건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쪽으로 또 자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보면서, 예측보다는 이건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어도 이제 크게 밀리지는 않는 환경인 게, 미국도 오늘 고용 쇼크 가지고도 적어도 크게 밀리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락 출발했던 나스닥은 상승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글로벌 펀드에 자금이 많이 돌았거든요. 예,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글로벌 펀드에 한 10주 정도 만에 이제 최대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제 뭐 밀리면 매수하는 그런 자금이 좀 어느 정도는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어도 이제 증시가 크게 빠지지는 않는 그런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 근데 이제 관건은 고용 쇼크에 가까운 이 상황 자체를 경기 침체 쪽으로 완전히 재료를 몰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연준의 정책이 후퇴될 것 같고, 이번 고용 지표 자체도 뭐 일시적인 거야. 그냥 뭐 휴가 시즌 겹쳐서 뭐 일정인 거고, 백신 많이 맞고 하면 뭐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볼 거냐.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보면서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버전으로, 그러니까 증시, 한 주간의 증시를 정리하고, 지난주의 증시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될지, 이거를 이제 또 정돈을 하는 방송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시황맨 TV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오늘 새벽에 이제 올려놓은 방송이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댓글 보니까 구독하기보다 이제 알림 설정해 놓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 페이지 들어오시면 종의 마크가 있잖아요. 그 종을 갖다가 이제 터치를 하면 알림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릴 때마다 그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뜰 수 있으니까. 이게 왜냐면 시황맨 잘못 검색하면 제 짝퉁 방송이 자꾸 올라온대요. 그 빨간색으로 된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라는 게 사실 제 방송 원래 네임이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인데, 그걸 누가 방송 제목으로 써버렸어요. 예, 그리고 제 팟캐스트 녹음을 업로드를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방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오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목소리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제가 아니라 딴 사람이 만든 제 짝퉁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시황맨 TV로 이제 검색을 하셔야 들어오실 수 있고, 또 구독하기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제가 이제 업로드 할 때마다 바로바로 뜨니까 이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주간 증시 전망한 저 정리하는 방송 올려놨고, 이제 곧바로 제가 또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스터디 버전의 어떤 방송 올릴 예정이니까 또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